최근 LAFC의 새로운 팟캐스트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이번 플레이오프 8개 팀을 현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방송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번역된 것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상황상 그냥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엔 긴 영상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기가 없어서 몇 달 동안 안 뛴 것 같다면서 경기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오늘까지 이제 A매치가 대부분이 끝이 났는데 이 방송은 그 전에 있었던 방송이다 보니까 선수들 상황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하는 게 더 최신이겠죠. 손흥민은 무사히 큰 부상 없이 LA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최대한 빠르게 출국하고 싶었겠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오전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걸 마치고 출국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부상은 아니지만 작은 부상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를 마친 후에 매우 밝게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때 경기 전부터 담이 와 있어서 몸 상태가 최상은 아니었고 경기 중에 또 충돌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프가 인터뷰를 막 중단하고 회복에 전념시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 때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졌는데 본래는 LAFC에서 손흥민에게 조기 복귀를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게 정상이죠. 네. 이미 이 포트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나가 최정예도 아니고 손흥민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떠나는 건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을 손흥민이 직접 거절했다는 것을 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단호하게 우승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는 대한민국이다. 국가대표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좀 살짝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애국자죠. 한국 축구의 상징 같은 선수가 이래저래 핑계를 대다 보면 후배들이 잘못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진정한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덜하게 되죠. 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오히려 축구 팬들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데 뭐가 대한민국을 위한 건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월드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결국엔 결과만 또 내면 되는 건 맞거든요. 경기력이 정말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잉글랜드도 이번에 알바니아를 상대로 후반 중반에 골을 넣어서 그렇지 그 전까지 무득점이었습니다. 랭킹 1위 스페인은 터키에게 비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홈에서. 축구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결과로도 내주길 그래야 손흥민 시대에 새로운 역사도 쓰게 되는 거니까요. 진짜 이 정도 스쿼드면 이제 무조건 한국 축구의 전성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FC는 이제 100%로 밴쿠버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앞으로 MLS가 2027년부터 다른 국제 리그와 똑같이 스케줄을 맞추는 일정으로 변경되는 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MLS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기존처럼 A매치가 있어도 경기를 진행해버리면 팀들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밴쿠버를 분석하는데요. 진행자들은 밴쿠버를 MLS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며 충분히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팀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뮬러의 합류는 놀라운 그 자체였는데 뮬러가 10경기에서 9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미 좋았던 팀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게스트는 과거 밴쿠버는 LAFC에게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들은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맨과 골키퍼 다이키 타카오카 그리고 라이언 골드, 브라이언 화이트 같은 선수들로 완성된 팀이 되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라면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FC의 심리적 우위를 확신하는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게스트는 이번 경기 압박은 LAFC가 아니라 밴쿠버 쪽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밴쿠버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음에도 LAFC에게 지난 두 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탈락당했다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행자들은 데니스 보안가는 플레이오프에서
밴쿠버만 상대로 4골을 넣은 킬러다. 밴쿠버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그들을 좌절시켰던 부안가의 공포도 극복해야 한다라면서 LAFC의 천적 본능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부안가는 A매치를 치르고 와서 또 하루 쉬고도 결승골을 넣기도 했다고 했었는데, 부안가가 진짜 있다는 것도 든든합니다. 네, 부안가야, 진짜 너는 리그 우승, 최종 우승도 해봤지만 우리 소니는 리그 우승을 못 해봤단다. 네, 꼭 소니를 도와다오. 네. 그리고 이어진 논의는 이번 플레이오프 방식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었습니다. 진행자 데이브는 단판 승부가 너무 가혹하다면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게스트 마리오는 단판 승부가 정규 시즌의 가치를 높여준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라운드의 3판 2선승제 시리즈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시애틀이 미네소타의 2대0으로 앞서다가 퇴장까지 당한 미네소타에 역전패하고 승부차기 끝에 탈락한 사례를 들면서 승부차기 승리는 정규시간 승리보다 점수가 낮아야 한다. 미네소타는 승부차기 덕분에 올라갔다면서 이 방식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애플TV와 MLS가 중계 게임 수를 늘리고 인벤토리를 확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흥분되는 소식, 바로 손흥민 효과로 인한 폭발적인 또 관중 동원 소식인데요. 진행자는 밴쿠버 홈구장 BC 플레이스 티켓이 5만 장 이상 매진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5만 명 이상의 관중은 MLS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대 관중 기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행자 데이브는 이 경기장은 밴쿠버 팬뿐만 아니라 LAFC 서포터즈, 그리고 무엇보다 밴쿠버의 거대한 한인 인구가 자신들의 영웅인 손흥민을 보기 위해 채우는 것이다. 이 전율이 흐르는 분위기는 LAFC의 스타 파워를 증명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컨퍼런스 준우승 소식도 전했습니다. FC 신시내티,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 대 에반더의 MVP급 대결이자 부스케츠와 알바가 은퇴 전 마지막 트로피를 노리는 동기부여가 걸린 경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들은 마이애미의 수비력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강화되어서 메시의 공격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터 마이애미가 신경 쓰이는지, 정말 LAFC와 인터 마이애미가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이건 중립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대결 구도인 손흥민 대 메시인데 이걸 22,000명 수용 경기장에서 하면 되겠어요? 네. 자, 동부의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뉴욕 FC의 공격수 알론소 마르티네즈가 이변을 일으킬 선수로 지목되었는데, 그는 과거 타티 카스테로야스처럼 남미에서 온 재능이 있는 선수로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극찬했습니다. 서부에서는 창단 첫 해에 돌풍을 일으킨 샌디에고와 투지의 팀 미네소타의 대결을 예상하면서, 만약 미네소타가 이변을 일으킨다면 LAFC가 컨퍼런스 결승을 홈에서 치를 수 있다는 희망도 살짝 내비쳤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어느 팀이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오르고 최종 MLS급 결승에서 붙을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미국 국가대표팀 출신이자 현 애플TV 진행자인 덱스 메카티는 밴쿠버는 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좋은 팀 중 하나라는 점이 참 흥미롭다. 그런 팀이 손흥민과 부안가를 상대하게 됐으니 말이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공격수 2명이며 그들을 막아야 하는 건 리그 2위 수비 라인이다. 밴쿠버가 직면한 문제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경기장 전역에서 서로 다른 위치로 움직이며 서로를 찾아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밴쿠버 센터백들보다 월등히 빠르고 스피드 면에서 큰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 점이 밴쿠버 입장에서 이 경기의 미스매치다 라면서 LAFC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선 정말 숨막히는 접전이 될 건가 봅니다. 최소한 그래도 토트넘 대 아스널 매치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51%이지 않을까요? 자, 4일 남았습니다. 손흥민이 잘 회복해서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 만들어주길. 자, 이상 hin수형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